CCTV에 포착된 사건을 파헤쳐보는 시간. 탈부 최호영 기자. 예, JYP 노래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랑을 나눴지. 때로는 은밀한 사랑을 돕고 또 높은 곳을 오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참 든든한 존재가 바로 엘리베이터인데요. 이 엘리베이터가 자칫하다가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무서워요. 맞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렇죠. 엘리베이터 무서워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진짜. 그리고 누가 올 때는 일부러 안 타고 기다렸다가 혼자 들 때까지 남았다 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자, 우선 사고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한 남성이 친구 집에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들어가기 전에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문이 닫히기도 전에 올라가 버립니다. 몸이 반쯤 걸쳐져 있던 이 남성은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다 올라가기 전에 급하게 바깥으로 몸을 던져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거는 이제 15층에서 문이 갑자기 안 열립니다. 남성이 좀 나가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두들겨 볼까도 고민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겨우겨우 엽니다. 나가고 나자마자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위로 솟구쳐 오르더니 꼭대기층인 39층 천장에 부딪히고 멈췄습니다. 와, 진짜. 이른바 엘리베이터 급발진 현상이죠. 엘리베이터 급발진이요? 예, 15층에서 39층까지 2초 만에 올라갔습니다. 그럼 저분이 내린 게 잘한 건가요? 저 상황에서는? 그 전에 계속 이제 오작동을 일으켜서 불안감을 느끼고 탈출을 시도한 겁니다. 15층에서 이미. 이게 좀 오래되거나 좀 점검이 소홀한 그런 엘리베이터들이 많아지면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 해 엘리베이터 오작동 등의 사고로 119가 신고 들어오는 횟수가 이제 15,000건, 16,000건 정도 된다고 하고요. 하루에만 이제 그 출동하는 횟수가 거의 32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오작동 사고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 이용할 때 또 주차할 때도 많이 쓰잖아요. 주차 타워 엘리베이터. 무서워. 근데 이것도 또 안심하고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주차 타워 진입 표시를 따라 가지고 차량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있구나. 이제 다행히 트렁크가 걸려서 살았습니다. 차에 저 걸려서 살았어. 예, 저 차에 엄마랑 아이가 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차량 받치는 판이 다 온 다음에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제 판이 오기 전에 문이 열려서 근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뭐 전혀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두 사람이 안전하게 구조됐는데 얼마 전에 다른 사고에서는 안타깝게 한 남성이 타워 아래로 떨어져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안전사고 관련해서도 위험하지만 엘리베이터의 가장 큰 특징이자 또 다른 위험 요소는 바로 일정 부분 밀폐된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범죄들도 많이 일어나서 경찰교육원과 경찰대학교에서 성범죄 유형을 분석해봤더니 아파트 건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중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나는 게 한 25% 정도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 혼자 엘리베이터 탈 때는 좀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예,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더니 여고생을 끌고 나옵니다. 갑자기. 그리고선 이제 강제 추행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또 다른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성이 있는데 건장한 흑인 남성이 탑니다. 하더니 자기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여주는데 저게 바로 야동입니다. 갑자기 야동을 보여주니까 여성이 놀라서 피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집요하게 야동을 보내주다가 이제 다 보여준 뒤에 도망을 유유히 갑니다. 예, 엘리베이터 범죄를 막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이제 매년 예방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여전히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 이거 진짜. 근데 엘리베이터가 제일 무서운 게 이동 중에는 저런 순간에 딱 닥치면은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도망가기도 너무 힘들고. 엘리베이터가 출퇴근 시간 제외하고서는 소수의 인원만 이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범죄자들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 문이 닫히면은 그 범죄자들은 완전히 좀 밀폐된 공간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범행을 저질러도 되겠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CCTV 말고도 미연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없을까요? 그래서 사실 엘리베이터에 거울을 설치하거나 또 외부로 통하는 창을 이제 요새 문에 많이 다는데 그런 것도 좀 밀폐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고요. 요새는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좀 비싼 엘리베이터들은 스크린 화면을 통해서 내부 상황이 어떤지 아무도 없는지 미리 보고 탈 수 있게 하는 장치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서울의 일부 경찰서들이
이제 엘리베이터 탈 때 남성들은 특히 좀 마스크나 헬멧을 벗고 타자 이런 조치를 내놨다가 남성들에게 강력한 반발을 샀습니다. 아 근데 사실 그 엘리베이터 탈 때 헬멧 같은 거 쓰고 있으면 무섭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바이크를 타러 집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그 지하 2층에서 누가 타는데 그분은 바이크 대는데 대고 이제 타려고 하시는 분인데 서로 이제 귀찮았던 거예요. 나는 쓰고 내려가고 그분은 쓰고 올라가서 다 벗으려고. 열리자마자 헬멧이 앞에 나오니까 둘 다 어이! 아니 근데 엘리베이터 오작동도 지금 보니까 너무 문제고 무섭고 왜 자꾸 고장이 생기는 거죠? 보통 엘리베이터가 한번 설치하면 15년 정도 지나면 노후한 걸로 치고 꾸준히 장고장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조금 이제 소홀한 현실이고요. 또 건물주들이 교체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번 설치하면은 교체나 수리를 잘 안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한 58만 대 정도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002년 이전에 설치된 게 30%가 넘는 수준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반려견을 뭐 앉지 않고 그냥 타고 내리는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문제지만은 반려견에게 정말 위험합니다. 목줄이 굉장히 얇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센서가 목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문이 닫혀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견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 제발. 엘리베이터 탈 때 언제가 무서워요? 혼자 탈 때 무서워요? 아니면 누가 있을 때가 무서워요? 아니, 저는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층에서 타잖아요, 보통. 올라가는데 애매하게 2, 3층에 있을 때는 그래서 거기서 누가 탈 때는 조금 왜 타지? 왜 여기 되게 좀 조금 무서운 것 같아. 그렇지 내려가는 거는 몰라도 올라가는 거 타는 올라가는데 일이 잘 중간에서 타는 없으니까. 중간에 타면 좀 그렇긴 하겠네요. 이건 뭐지? 막 이래요, 약간. 그거는 저거예요. 오늘부터 운동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들어가다 3층에서 그걸 모르겠어. 어쩐지 숨소리가 거칠었어. 숨소리가 거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최영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예, 집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친숙한 엘리베이터. 관리 점검이 제대로 안 된 엘리베이터는 더 이상 내 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